자, 이어서 데이터 회선망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 회선망 종류에는 전용 회선이요. 전용 회선, 그 다음에 교환 회선 이런 게 있습니다. 전용 회선은 나 혼자 쓰는 걸 의미하고요. 교환 회선은 같이 쓰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회선 교환 방식의 회선 구성 방식에는 이제 점대점이 있어요. 1대1로 연결되는 형태고, 다중점은 한 개 통신 회선에서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이 됩니다. 회선 다중 방식은 앞에서 봤던 다중화기 방식으로, 멀티플렉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회선 교환 방식인데, 이 회선 교환 방식은 일종의 전용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쓴다 그러면 우리 통신사에다가 전용 회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KT에서 지역 전화국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화국에서 직접 PC방으로 연결되는 단독 회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C방에서 혼자만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등이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 하나 얘 혼자 쓰는 거니까. 또 고정된 대역폭, 인터넷 속도가 고정돼 있어요.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에는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이 있고 시분할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공간 분할은 발음을 잘해야 돼. 공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수의 접점을 이용해서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긴 일반 전화회선 교환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분할 교환 방식은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시간으로 분할시켜서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시분할 다중화 방식의 버스 교환 방식, 타임슬롯, 시간 다중화 방식이 있습니다. 뭐 회선 교환 방식에서 제어 신호 종류 간단하게 그냥 보시고 얘는 나온 적 없고,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축적 교환 방식이 나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한번 연결이 설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애들은 사용하지 않고 나 혼자 쓰는 거죠. 전용 회선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선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선 하나를 한번 같이 나눠 써볼까? 라고 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메시지 교환 방식이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메시지 단위로 이 하나의 회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뭐 경로는 다양한 방식의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로 설정이 돼 있겠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망이 여러 개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다중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경로를 설정해 주는 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라우터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이렇게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A라고 하는 단말, B라고 하는 단말, C라고 하는 단말, D라고 하는 단말에서 받아서 얘네를 메시지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저장했다가 오는 순서대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제가 친구를 부를 거예요. 그럼 야! 그래도 친구가 보고 올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야, 몇 반 누구누구에 누구누구 나한테 좀 빨리 몇 킬로로 달려와 줄래?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달라지잖아, 메시지가. 그죠? 같은 의미여도. 그래서 각각 이 단말에서 전송하는 자료들이, 메시지들이 길이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긴 거, 시간 많이 잡아먹고 누구는 짧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공평하게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패킷 교환 방식이 나온 거예요.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 길이를 패킷 단위로 쪼개요. 이건 시스템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뭐 256kb가 될 수도 있고, 1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8kb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대신에 일정한 길이로 쪼개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당하는 방식이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경로 설정 방식에 따라서 가상회선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가상회선 방식은 좀 전에 우리가 뭐 경로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적지 출발지에서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또는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저 20대 때 한 20대 중반 되니까 친구들 군대 다 제대하고 차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지. 그때는 삐삐였어. 그래서 삐삐로 와요. 야, 빨리빨리. 전화해보면, 야, 오늘 또 쏜다. 어디냐? 그럼 강릉이다. 강릉 어디 여기서 만나자. 어느 그 해수욕장에서 만나자. 몇 시까지 집합. 그때 밥 먹는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쏘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경로가 설정돼 있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나눠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상위성 방식은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가다가 저기 그 한계령 거 있잖아.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뭐 여주 휴게소에서 뭐 만나서 밥 먹고 거기서 좀 놀다가 집합해가지고 출발하자. 그게 경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가상위성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의 가상위성 방식은 단말 기간에 얘는 가상으로 미리 연결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 라인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에 가상으로 연결을 확인한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그램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가상위성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학여행 갈 때 버스가 10대가 줄 서서 가죠. 요즘에 이제 불법이라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버스가 막 30대가 한 번에 그냥 고속도로에 쭉 가는 거야. 순서가 바뀌지도 않아. 추월도 안 해. 이게 가상위성 방식이에요. 데이터그램은 요즘 방식입니다. 아, 우리 이번에 저기 어디야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데 거기서 집합합시다. 모든 기사님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쭉 갑니다. 줄 서서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그램이에요. 그럼 데이터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도착했을 때 그 버스의 번호가 출발한 순서랑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재조립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고 답이야. 자, 패킷 교환망의 기능에는 패킷 다중화,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